안녕하세요. 편의점 24시 피터입니다. 편의점 창업 시 투자 비용 이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고 계셨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점 창업 시 창업 비용 이외에 담보 설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편의점 창업 시 담보 설정을 하는 이유와 담보 설정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 창업 시 담보 설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집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을 매매할 때 구매하고자 하는 집값이 3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3억 원으로 현금 자산이 내 통장에 있으면 3억을 주고 구매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3억이라는 현금 자산이 없으니 구매하려고 하는 집을 담보로 잡고 담보대출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사게 됩니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가 장기간 발생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집을 매각해 빌려준 대출금을 환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편의점 창업 시 담보 설정을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발생할 위험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친누나가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세븐일레븐 점주 모임에서 신규 점주가 모임에 새로 참여하게 되었고 점주들과 친해진 후 약 1년이 지났을 즈음 잠적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규 점주는 2호점을 오픈하여 점포를 2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모임의 점주들과 친해진 후에 돈을 빌려 잠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돈이 자그마치 10억 정도가 됐었는데요. 결국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포 2개가 점주 없이 공중에 붕 뜨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포의 점주는 현금 매출분을 매일 본사에 송금해야 하는데 한 달 이상 송금 지연을 하고 있다가 잠적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편의점 오픈 시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오픈을 했고 그 이외에도 대출이 많았는데 돈을 갚지 못해 결국 점포도 내팽개치고 도주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럴 경우 편의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편의점 본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런 리스크를 대비해 담보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행이든 편의점이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담보 설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담보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인테리어 투자 여부와 계약 기간에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점주가 투자할 경우 담보 설정 금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계약 기간은 점주 임차냐 본부 임차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죠. 본부 임차는 예치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담보 설정 금액이 또 낮아지게 됩니다. 문제 발생 시에 예치 보증금을 본사에서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편의점 창업 시 담보 설정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을 하는 것이죠. 땅이나 건물이 있다면 그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질권이 있는데요. 보통은 예금 적금에 설정하게 되고 이 계약 기간 내에 예금 질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돈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통장에 묶어두게 되는 개념입니다. 사용을 할 수도 없고 적금을 다시 불입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행 보증보험이 있는데요. 보증보험 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대신 점주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설정 금액은 수수료율 곱하기 금액 곱하기 연수로 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 설정 수수료율이 1.8%일 경우에 점주 임차인 5천만 원 담보 설정 금액일 경우에 보증보험 설정 금액은 5천만 원 곱하기 0.018을 하게 되면 90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계약 연수 5년을 곱하면 450만 원이 보증보험 수수료로 나가게 됩니다. 각 편의점 브랜드 본사 홈페이지에 창업 안내, 가맹 타입 설명에서 보시면 가맹 타입에 따른 담보 설정 금액과 종류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계약 시에 본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담보 설정 금액으로 추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 설정 금액이 3천만 원일 경우에 계약 시에 일시지원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담보 설정 금액은 3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이 설정되게 됩니다. 2014년 강원도 고양에서 로드샵 점포를 오픈할 당시에 GS25 점주 임차 타입이 5년 계약 기간에 담보 설정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근저당을 허락하셔서 부모님 집을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시골에 60년 된 노후주택이라서 근저당 설정 금액이 2,9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100만 원은 누나가 예적금을 질권을 설정해 주어서 5천만 원의 담보 설정을 근저당 플러스 예금 질권으로 설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9년도에 양수도하여 운영 중인 현재 점포는 본부 임차 타입이라 담보 설정 금액이 작아서 그냥 이행보증보험으로 담보 설정을 했습니다. 지역도 다르기도 하고요. 2019년 계약 당시에는 GS25 본부 임차 타입은 계약기간 2년에 담보 설정 금액이 2천만 원이었으나 중간에 가맹 타입이 바뀌어서 GS25 본부 임차 타입이 현재는 4년 계약기간에 담보 설정 금액은 3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보 설정은 가장 좋은 건 부동산이 있다면 근저당을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없지만 모아둔 예적금이 있다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부동산과 예적금이 모두 없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이행보증보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점주임차 타입이고 계약기간이 길어 담보 설정 금액이 크다면 이행보증보험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 금액이 좀 높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투자금 이외에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창업 전에 담보 설정 부분도 체크하셔서 어떤 종류를 선택할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점 창업 시 담보 설정을 하는 이유와 담보 설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의점 24시 피터였습니다.